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95%는 내 몸이 고친다를 실천하고 있는 서린 엔자임의 서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내 안에 또 다른 세상, 내 안에 너 있다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몸의 세포 수는 몇 개라고요? 네, 60쪽이에요. 뭐 이렇게 많게는 100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. 그러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수는 몇 마리일까요? 예, 약 1000조 마리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나와 공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1000조 마리의 미생물 중에서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 수는 몇 마리일까요? 약 100조 마리래네요. 무게로는 한 1kg에서 2kg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내 몸에 살고 있는 이 장내 세균을 너무 많은 이 수가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무리, 장내 미생물 집단, 장내 플로라.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종끼리 모여서 꽃 모양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풀숲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플로라라는 말을 써요. 장내 플로라 또는 장내 세균총이라는 말을 합니다. 얘네들이 우리 장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몸과 완전히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, 내 몸에 있는 이 장내 세균들은, 이 장내 환경들은 내 몸의 건강 그리고 안녕, 이것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세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? 내 안에 또 다른 세상, 이 생태계에는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. 자,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유익균 부분이에요. 유익균은 뭐 다른 말로 좋은 균 또는 유용균 이런 말도 씁니다. 유용균 이런 말도 쓰는데요. 이 유익균은요, 강한 항산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. 그리고 유익균이 환경이 아주 좋으니까 이 유익균이 좀 우세하다 그러면 발효 환경을 이루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발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유익균이 좀 많을 때는 내 몸의 건강을, 유익균이 아까 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젊음도 유지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뭐 질병에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. 또 면역력을 이 유익균이 좌우를 하니까 내 몸의 70%의 면역은 유익균이 쥐고 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의 유익균 상태가 좀 우세하다라고 하면 70%의 건강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 유익균의 대표적인 균은 특히나 락토바실러스균 들어보셨을 거예요. 락토바실러스균. 요 균이 바로 유익균의 대표균인데요. 보통 유익균 안에 유산균이 많지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 하시는데 이 유산균이 곧 유익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유산균의 종류로 락토바실러스균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비피도박테리움균이라는 게 있습니다. 비피도박테리움균이라는 균, 요 균이 바로 유익균에 해당이 돼요. 그리고 한 요 정도 유해균이 있어요. 이 유해균은 유익균과 대립의 관계죠. 유해균의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장내 환경이 나쁘겠네요. 그죠? 여기는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까 유익균 쪽은 어떻다고요? 이 부분은 발효의 공간이다. 그러면 유해균 쪽은 부패의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당연히 유해균이 많으면 뭐 설사도 많고 또 무슨 복통도 일어나고 이렇겠죠.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? 유해균의 대표적인 균은요, 식중독을 유발하는 웰치균이라고 있어요. 그리고 식중독균뿐만이 아니고 뭐 중이염도 있을 수 있고 방광염도 일으키는 진짜 사악한 포도상구균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우세하면 내 뱃속은 난리가 나겠죠. 특히나 고기를 좋아하잖아요. 육류 섭취를 좀 즐기시는데 뭐 우유 제품이나 우유나 이런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왔어요. 그러면 당연히 장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덜 되었으니까 부패를 하겠죠. 이 부패 환경이 이제 막 만들어집니다. 유해균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. 그리고 이렇게 부패 환경이 만들어지면
독소가 발생을 하고 독소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면역력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질병이 일어나겠네요. 질병을 일으키는 내 몸의 상태가 좀 오랫동안 반복이 되거나 유지가 되거나 그러면 빨리 늙어요. 그래서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 이거는 장에 유해균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. 요 나머지 요렇게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중간균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중간균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. 유익균과 유해균보다 중간균이 차지하고 있는 장내 세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간균입니다. 비율적으로 따져보면요. 유익균은 한 25% 정도, 그 다음에 유해균은 한 15% 정도, 중간균은 나머지 60% 정도의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중간균이 말 그대로 중간이에요. 유익균이 새가 좀 우수한 것 같다, 우세한 것 같다, 그럼 여기로 탁 달라붙고, 내 장이 지금 유해균이 우세하다, 그럼 얘는 일로 딱 달라붙어요. 자,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볼게요. 우리 장에는 유익균이 존재를 하고, 그리고 또 유해균이 존재를 합니다.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 중간균이라는 게 있지요. 이 균수가 유익균은 25%, 유해균은 15%, 중간균은 60%인데 유익균과 유해균, 중간균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 장의 면적을 이룬다면 생태계를 유익균과 중간균으로 이룬다면 몇 퍼센트? 한 85%죠. 얘가 유익균 상태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 유해균 상태로 존재한다면 85%대 15% 가장 이상적인 이 장내 생태계 환경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이 항상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그렇게 늘 일정하진 않잖아요. 그죠? 먹는 음식도 다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뭐 마시는 물의 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기호식품도 있고요. 차나 술이나 담배나 뭐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약을 어쩌다가 또 좀 자주 먹게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화학물질 뭐 이런 걸 또 접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이 장내 환경이.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장 속의 생태계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장 안에 있는 세균의 숫자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종류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사람의 장에 한 160종의 세균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. 자,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아니, 고기를 너무 좋아해.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고기만 먹어. 이런 사람하고 몸이 자주 아파서 자꾸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챙겨 드시고 뭐 이러는 사람의 장과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. 그죠?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그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우수 품질, KS 인증 마크 이렇게 딱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죠? 우수 품종으로 또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면 너무 건강하겠네요. 내 장 환경이 굉장히 좋겠네요. 그죠? 자,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장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. 환경이 좋아야 유익균들이 탁 들어와서 정착을 잘하고 어디 가지도 않고 유해균하고 맞서 싸워도 이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유익균의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유익균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네, 먹이를 줘야죠. 유익균도 살아있는 균들이니까 유산균도 살아있는 균들이니까 먹이를 줘야 됩니다. 자, 먹이 예를 들어서 뭐 식이섬유 또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흔히 지금 막 한창 유행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이에요. 자, 이런 먹이에 의해서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. 그러면 식이섬유 공급을 이렇게 잘 해주잖아요. 그럼 내 몸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일단 모체 유익균 한 마리가 그 식이섬유 먹이 공급을 잘하면은요, 이 한 마리가 약 2,500억 마리까지 증식이 된다고 하네요. 잘 먹어야 되겠죠? 자,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것 물론 좋습니다. 근데 이것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, 올리고당, 뭐 프락토 올리고당, 식이섬유 이런 거 좀 드시면 더 좋고요. 그리고 또 이왕이면 발효식품을 드세요. 왜냐하면 우리 장은 유익균이 발효 환경을 만든다니까요. 그래서 발효가 된 음식을 먹는다면
이건 더할 수 없이 좋겠죠. 다시 말해서 유익균에 밥을 넣어주면 유익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. 자, 이렇게 장에 유익균이 좋아지게 밥을 먹었어요. 프리바이오틱스, 식이섬유, 발효식품 이런 걸 먹었어요. 환경이 너무 좋아졌죠. 이렇게 장내 환경이 아주 좋아졌어요.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네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느냐? 중간균이 발효를 돕는 유익균하에 딱 달라붙습니다. 그럼 보세요. 중간균이 60%에 해당하는 중간균이 유익균한테 딱 달라붙었다? 몇 퍼센트로 바뀌었어요? 85%로 변했어요. 야, 정말 좋은 환경이 됐어요.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 그렇게도 만나보고 싶었던 황금변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. 그야말로 똥색의 변을 봅니다. 굉장히 좋겠죠. 유익균이 내 몸에 많아진다. 유익균이 내 몸에 많아진다. 그러면 유익균이 많아졌다. 이 말은 황금변을 본다. 이 말이네요. 황금변을 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음식물이 발효한 상태처럼 됐구나. 내 장 상태가 지금 발효의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발효식품 왜 챙겨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. 반대로 유해균이 내 몸에 너무 많다. 이렇게 많으면 색이 너무 어둡고 칙칙한 그런 것들로 뱃속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. 즉 부패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. 썩었어요. 냄새도 지독하고 색도 어둡고.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땅이 썩었어요.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온전하겠어요? 다 썩었지. 그래 다음날 아침 내가 그렇게 바라던 거 당연히 볼 수가 없지요. 맨날 냄새 맡고 화장실에서 나와야 됩니다. 음식물이 부패된 환경, 바로 이런 환경이랑 똑같아요. 그럼 이런 환경에 있다면 내 뱃속에 뚱보균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질 것이고, 그 다음에 설사, 그 다음 변비, 과민성, 대장 다 여기서 나와요. 그리고 또 좀 더 크게 생각하자면 아토피도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 무슨 대사질환도 이 장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, 피부가 안 좋아요? 예, 장의 문제예요. 두통이 있어요? 그럴 수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두통이 좀 심했어요. 편두통이라고 하잖아요. 편두통이 심했던 때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사진을 보시면 한 72kg 정도 나갈 때예요. 이 당시의 몸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.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원 원장으로 그 학원을 운영했었는데, 이때 학부모님들이 저희 모습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. 72kg 정도, 기분 좋으면 74kg 정도. 이때는요, 청바지를 입으면 그렇게 이 가랭이 쪽이 해져가지고 청바지 단을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수선집에서 좀 붙여주세요. 그럼 막 거기서 박음질 막 해주거든요. 그런 거 그렇게 입고도 해지고 그랬어요. 그 당시는 그렇게 불과 몇 년 전 아니겠지만 청바지의 질이 지금만큼 그렇게 얇거나 부들거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. 굉장히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지는, 여러분 비슷한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. 이때는 변비도 좀 심했었고 이상하게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좀 많이 먹었어요. 그런데 제가 나중에 건강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, 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편두통이 싹 없어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그게 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패균의 문제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, 또 이런 경험을 또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알게 되었고요.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나한테 편두통이 좀 있다 그러면 약을 먼저 챙겨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, 장에 지금 변비가 오늘 해결이 되었느냐, 내가 묵은 변이 혹시 배에 있는 거 아니냐, 이거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일단은 발효식품을 좀 잘 챙겨 드세요. 그리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 식이섬유 이런 것 좀 잘 챙겨 드십시오. 그래야 오도 가도 못한 이 중간균을 유익균 편에 붙일 수 있고, 우세한 균의 새가 늘어나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. 그죠? 중간균들이 행여나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. 야채, 과일 충분히 드시고요. 내 안에 또 다른 세상. 95%는 내 몸이 고친다. 한번 실천해 보세요. 설인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